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356페이지에 6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4회의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요. 부가세 문제 6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를 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 거래 내역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네, 보통예금 대변이 되겠고요. 수행과제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 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부가세 정리분계할 때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했던 것을 7월 25일 날 납부한 거예요. 6월 30일 날 부가세 정리분계하는 날이죠.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 정리분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정리분계는 일반전표에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전표를 가서 참고하셔도 좋고 참고를 안 해도 이 문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월 30일 날 어떤 분계를 했을 것이냐, 이 납부할 세금을 미지급 세금으로 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를 안 하고 바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7월 25일자 일반전표에다 이건 입력을 해야 돼요. 납부에 관한 것은 부가세 신고서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자, 일반전표 7월 25일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의 부가세, 차변의 부채감소, 차변이 미지급 세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미지급 세금 261번. 거래처는 세무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거래처 코드에다가 세무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서대문 세무서가 거래처가 되죠. 금액은 거기 보통예금에 찾으신 금액에 있는 금액이죠. 3051700원 3051700 엔터 하시고 대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기업은행 보통이 되겠죠. 3051700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게 미지급 세금이라는 것을 떡 알아낼 수가 없겠다 라고 하면은 6월 30일의 전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미지급 세금인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6월 30일을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자, 일반 전표에 6월 30일을 입력해 가지고 이걸 먼저 확인하고 입력하면 돼요. 자, 6월 30일에 보니까 대변의 미지급 세금 서대문 세무서 3051700원이 있잖아요. 예, 이 3051700원 이것이 지금 보통예금에 찾으신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월 25일 날은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시키는 분계를 하면 되겠구나. 6월 30일 걸 참고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것 같으니까 이걸 참고 안 하고 바로 7월 25일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6문제 부가가치세 실무 수행을 다 했고요. 다음은 결산 문제 어떻게 나왔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7페이지입니다. 자, 54의 결산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요.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1.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 50만 원을 계상하다. 자, 미지급 이자 50만 원을 계상해라. 장부에 반영해라 이 말입니다. 계상하다, 반영을 하다. 자,
지급하는 이자는 개정 과목이 뭐예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차변에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은 이거 미지급이라고 알려줬죠. 예, 미지급. 그래서 대변이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미지급 금이 아니고 여기서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의 예상에서 쓰는 개정 과목이 있죠. 부채 개정으로 미지급 비용. 그래서 대변이 미지급 비용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결산 사항이에요. 1번은 수동결산. 그래서 1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하는 거죠. 자, 12월 31일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에 이자 비용 931번이죠. 쭉쭉쭉 가가지고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미지해서 밑으로 3개 내려가서 미지급 비용 262입니다. 미지급 비용 50만 원. 이렇게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유형상사 결산할 때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에 관한 것을 꼭 극복을 하셔야 된다. 결산 문제 요 정도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올 수가 있다. 4개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 나왔잖아요. 비용의 발생을 문제로 낸 거예요. 비용의 예상 또는 발생. 그래서 비용의 예상과 수익의 예상,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의 이연, 이 4가지 모형이 있잖아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이 또 이론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4,100만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확정 예정일은 이렇게 된다. 자, 수행과제 읽어볼게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수동결산은 우리가 이미 해버렸네요. 1번 했고. 그러면 나머지 2번과 3번은 2번은 자동결산, 3번은 결산이 아니고 우리가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 들어가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용입니다. 자, 2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오를 선택하시오. 그리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 대체분계를 수행할 것. 그래서 요 3번 이거 할 때 손익 대체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면 결산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이제 할 차례입니다. 2번을 할 차례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를 해주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열로 가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결산일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 매출원가에서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란이 여기에 상단부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4,100만원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 저 위에서 매출원가가 숫자가 살짝 바뀝니다. 이 숫자로 이제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저 위에서 전표 추가 눌러주면 됩니다. 전표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그때 이제 유형상사할 때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이것도 입력하고 감가상각도 입력하고 대손상각도 입력하고 퇴직급여도 입력하고 법인세도 입력하고 여러 가지를 입력했었죠. 시험에서는 다 여러 가지를 내질 않아요.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안 내요. 지금은 요 매출원가만 낸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넣어가지고. 그래서 전표 추가를 눌렀잖아요. 눌렀으면 된 거지만 시험 볼 때는 그냥 다음 작업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까 제가 이것저것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와가지고 조회단추 한번 눌러봅시다. 조회단추 눌러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수동분계라 그래가지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50만원 입력했던 그 밑에, 예, 그 밑에 보이죠? 네, 그 밑에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2억 5,562만원, 대변의 상품이 2억 5,562만원, 이런 분계가 보인단 말이죠. 이 분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그 자동결산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의 3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확정인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기 전에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조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실행하시고 12월달 손익계산서 작성하신 거예요. 에라 없으셨을 거예요. 또 에라보다는 우리가 매출원가 대체분계를 했기 때문에 이 매출원가에 2억 5,562만원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갈 거예요. 요게 3억 7,437만 4,070원이.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해야죠.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하라고 아까 안내되어 있었죠. 아니요 해주시고 여기 당기순이익이 와 있죠. 3억 7,437만 4,070원. 네,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반영됐고요. 전기에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것과 더해져 가지고 차기로 요만큼이 4억 7,851만 4,070원이 차기로 이월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걸로 나타나요. 이 숫자로.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뭐냐? 여기서 할 일은 여기 날짜 입력하는 거. 예. 처분 예정일, 거기 주어진 날짜 있죠? 2024, 0223. 그리고 처분 확정일, 2023, 0223. 이렇게 두 날짜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 손익 대체 분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위에 전표 추가 5건이 추가됩니다. 확인.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보세요. 일반 전표에서 조회를 또 눌러보시면 결차 결대 그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밑에 5건의 전표가 추가됩니다. 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만들어졌죠. 이게 방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만들어진 손익 대체분계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제가 유형상사 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조회. 재무상태표 클릭을 해서 12월 달로 이렇게 조회하시면 결산 끝.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재무상태표 조회할 때 에라 없이 깨끗이 조회가 돼야 돼요. 어제 어느 회사 할 때처럼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에러가 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시험에서는 잘못된 걸 고쳐서 하기는 여러분 시간적으로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에이, 이 문제 틀렸구나, 아니구나 하고 그냥 다음으로 진행하시는 게 낫지.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하다가 더 뒤에 아는 걸 풀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단기금 정기금 24년 2월 23일 아니고 23년 2월 23일을 어쩔 수 없지. 자, 358페이지입니다. 실무 수행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여기를 일시중지 눌러놓고서 깜빡하고 계속 일시중지가 돼 있어가지고, 예, 결석하신 분 위해서 녹화한다는 게 지금 2교시는 앞부분에 15분밖에 녹화를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봄날 시계에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카드 거래처의 매입 관련 거래처는 한 개다. 한번 가볼까요?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카드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구분에 매입 매출 이렇게 거래처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매입 거래처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네, 마우스로 이런 문제는 답을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답이 기입이 됩니다. 4점. 아이고, 이거 맞추고 4점이에요. 네,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조회. 선물 포장재의 선택 가능한 적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173번을 찾아가면 되죠. 자, 가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하셔가지고 173, 173. 네, 밑에 적요가 있죠? 3개가 있어요. 아닌 것을 하나 찾으면 4번이 없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에 13번. 1. 월계표를 조회하라. 5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지출 금액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5월달 월계표를 보면 돼요. 네, 자, 1 월계표 찾아갑니다. 여기에 있죠? 클릭하시고 월계표 탭을 눌러서 여기서 5 엔터 5 하면 5월 거죠? 일계표에서 봐도 돼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렇게 해도 되고, 월계표에서 그냥 5월부터 5월. 자료는 똑같은 겁니다. 자, 판매관리비 어디 있는지 알죠? 아래로 내려가야 있죠? 예. 여비교통비가 맞는지 보고. 여비교통비 틀렸죠? 차량유지비 틀렸죠? 복리후생비 맞았네요. 복리후생비가 맞죠? 그래서 3번을 클릭하면 되고. 다음에 14번. 1월계표를 조회하라. 6월에 발생한 보험료는 얼마냐? 그러면 월계표 지금 와 있잖아요. 여기다 6월부터 6월로 입력하면 되죠. 6월부터 6월. 자, 보험료 판매관리비에서 찾으면 되죠. 19만 5천 원이죠. 네, 이건 이제 단답형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을 이제 입력할 때 19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 자, 이거 클릭이 안 되는 것은 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답안 입력하는 곳에다가, 답안 입력하는 곳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195000 이렇게 입력하셔라 이겁니다. 자, 콤마를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쉼표를 이렇게 넣어도 이것도 정답이고, 안 넣어도 정답이고.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5번. 1월계표에서 문제를 많이 냈네요. 7월부터 9월에 현금으로 지출한 판매관리비는 얼마냐? 자, 월계표 지금 있죠? 여기서 7월부터 9월을 입력해요. 7월부터 9월. 자, 판매관리비가 여기에 있죠?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다. 그러면 현금란에 있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복사가 안 되네요. 그 셀이 이렇게 클릭이 되면 복사가 되는데 이거 복사가 안 되죠. 7978320을 보면서 답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시험 보실 때는 이 프로그램이 요만큼 이렇게 프로그램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모니터에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최근 메뉴 이런 차은 그냥 닫으세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제 그 문제지는 이쪽에 왼쪽에 보험료가 다르다 그러면 제 거하고 다르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답인 거죠.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오답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쓸 때 여기다 이제 이게 만약에 16번, 15번의 답이다 그러면 여기 판매관리비 15번의 답에다가 이 숫자를 갖다 이거 보시면서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7978 7978 320 네, 보면서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입력이 될 거예요. 다음에 16번은 예, 찍는 거죠. 8월 말 미지급 세금의 잔액으로 오는 것은 네, 8월 말에 미지급 세금 합계 잔액산표를 조회하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합계 잔액산표를 갔더니 여기서 8월로 조회하시면 돼요. 8월 엔터 8월 말일로. 그래서 미지급 세금은 부채잖아요. 유동부채거든요. 그래서 유동부채 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무튼 이것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 잘 찾을까요? 미지급 세금이 유동부채인지 아는 사람이 빨리 찾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이 뭔지를 모르면 저 위에 자산부터 거기서 일일이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미지급 세금은 유동부채다 아는 사람은 유동부채 금방 찾아갑니다. 예. 자산을 지나야 유동부채가 나오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딱 찾습니다. 부채니까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죠. 제로네요. 제로. 이게 비어있으면 제로라고 그랬죠? 잔액이 비어있으면 제로예요. 그래서 답을 1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야 돼요. 예. 객관식은 마우스로 클릭하면 답이 달립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제로가 제로가 아니고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보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 입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찍어야죠. 이거 보기니까. 이게 맞출 확률이 25%밖에 안 돼요. 예, 하나 찍는데 운 좋으면 이거 맞출 수 있는 운이면 합격합니다. 대단한 거죠.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를 조회하시오. 8월 말에 선납세금 잔액은 얼마냐? 네, 그래서 지금 합계 잔액시산표 열려 있잖아요. 지금 8월 말 겁니다. 선납세금이 자산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당좌 자산으로 쭉 올라가겠죠. 네,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769-300. 자, 이런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셀이 이렇게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입력할 때 복사 기능을 쓰시라. 컨트롤 C 해가지고 지금 왼쪽에 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그 17번 난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입력을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또 입력하다가 뭐 오타나가 날 염려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사가 되는 것은 가능한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8월 말 겨울 유통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이런 문제를 했네요.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가야죠. 거래처 원장 가가지고 제가 열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닫겠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볼 때 열려있는 게 몇 개 이제 빨리 보려고 열어놨을 수도 있는데 열려있는 게 너무 많으면 닫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나 저장 안 하고 닫았는데 잘못해요.
자,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거래처 원장에서 8월 말이기 때문에 앞에 날짜는 엔터를 그냥 치면 1월로 입력이 돼요. 뒤에 날짜를 8월 말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여러분 108번이에요. 108번. 네, 외상매출금이나 보통예금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108번, 103번. 자, 거래처 분류는 그냥 엔터를 계속 쳐가시고 겨울 유통을 찾으셔야 되는데 겨울 유통 여기 보이시고요. 너무 많으면 컨트롤 F로 찾으면 됩니다. 잔액을 물어봤죠. 여기 잔액란이 클릭이 되지 않습니까? 클릭이 되니까 컨트롤 C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이제 여기 18번 답안지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답이 됩니다. 106, 900, 000 나오네요. 혹시 제가 다 틀린 건 아니겠죠? 네. 네, 맞았나요? 이거? 네, 맞았죠? 자, 다음은 19번 거래처 원장 9월 말로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코드 번호, 거래처 코드 번호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9월 뒤에 날짜를 9월 말일로 바꾸시고 지금 거래처 원장에 있으니까 9월 말일로 9하고 엔터 치면 9월 말일이 돼요. 자, 계정 과목 코드를 바꿔야 돼요. 미지급금 물음표 단추 눌러서 미지급금을 검색해도 되고요. 미지급금 253번입니다. 미지급금 검색하시고 거래처에서는 엔터 하셔가지고 지금 거래처가 한 10개 정도 보이네요. 그 중에서 잔액이 가장 적은 거 비어있으면 제일 적은 거죠. 비어있는 건 없고 네. KT 서대문이 제일 숫자가 작아요. 그러면 요 코드를 복사하면 돼요. 거래처 코드 컨트롤 C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 왼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붙여넣기 그러면 01500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오. 12월 말에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네, 재무상태표 열면 되죠. 그래서 12월 달로 엔터 하시면 당좌예금은 당좌자산이니까 저 위에 있어요. 네, 이거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에다가 가서 컨트롤 V 해주면 이건 콤마까지 복사가 들어가네요. 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좀 쉬었다가요. 12시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